경력자들이 오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5년 이상 경력자들은 필드에서 없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그럼 다 이 사람들이 뭐 하러 갔냐? 다 건축사 시험 준비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네. 이런 취지에서. 안녕하세요, 건축 꿈나무 그냥입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8일이고 그리고 현재 독일 시간으로 오전 6시 30분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일찍 방송을 킨 이유는 오늘 발표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2020년부터는 건축사 자격시험이 변경돼서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분들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장애인 분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시험 규칙이 규정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뉴스를 읽고 나서 좀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이 건축사 시험을 만드는 분들 그리고 제정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사고를 하고 계시길래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밖에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장애인분들에 대한 생각도 물론 이게 개선이 되는 거긴 하겠지만 이게 1분 1초를 싸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험에 가깝거든요.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이런 시험을 그림을 그리고 자를 대고 치수를 대는 이런 시험 문제에서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90분의 시간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거는 그분들이 시험을 진짜 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분들 위한 시험 문제가 좀 유형이 바뀐다든지 그분들이 시험을 치는데 불편함이 없는 시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을 그분들에게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건축사 시험 같은 경우도 연 2회 확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시험을 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어질 거다라는 건데,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시험에 대한 그 현실을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결국 건축 사무소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규정의 목적은 우리가 그토록 요구했던 건축사 시험의 원론적인 시험 응시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의 건축사의 시험 이 유형이나 제도하는 이런 과정들은 현 시대에 전혀 맞지 않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일하면서 실무를 배우면서도 이게 전혀 적용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다라는 게 항상 나오는 지적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불하는 학원비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실무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거나 굳이 제도가 아닌 그런 시험들이라면, 학원에서 굳이 따로 추가로 배워야 되는 시험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많은 그 시험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은 아닐 거예요. 학원비가 1, 2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일단 건축사 협회에서 앞으로 본인들이 이제 시험에 대한 그 부담을 안 가지는 거죠. 매 시험마다 문제가 잘못 나왔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어요. 1년을 준비한 시험이 1년에 한 번 나오는 수능과도 같은 그런 시험에서 문제에 계속 오류가 지적된단 말이에요. 문제에 오류가 지적될 때마다 그러면 채점할 때 그러면 점수를 전부 다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문제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왔었는데요. 연 2회 시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1년에 2번 있는 시험이고 그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시험 출제자 자체가 가지는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거죠. 지금 또 지적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 2회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시험이 1년에 2번 있으니까 이 시험을 계속 해서 다니면서 준비해, 이런 게 강하거든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많았었어요. 설계 사무실에
이제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을 해야만 되게끔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취지의 실무 인증을 통해서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노예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 노예들을 만들어냈는데, 생각해보니까 설계사무소에서 필요한 거는 정작 경력자들인 거죠. 경력자들이 오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5년 이상 경력자들은 필드에서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 다 이 사람들이 뭐 하러 갔냐? 다 건축사 시험 준비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네. 이런 취지에서 또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죠. 근데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정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계속 건축사 사무소의 입장에서 협회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왜 젊은 사람들이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이렇게 법이 개정됐을 때 득을 보는 조직은 당연히 이제 건축사 시험과 관련된 학원과 그리고 용품 판매하는 업자들일 거예요. 사실 이분들은 거의 지금 이 뉴스를 보면서 거의 물개박수를 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들이 비수기가 있어요. 9월 달에 시험 치고 나서 한 12월 달까지는 전혀 수업이 없단 말이에요. 12월 달에 개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거의 기초반과 제도 같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연 2회를 하게 되면 1년 365일 학원이 계속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학원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베스트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건축사 시험과 관련한 제도용품들이, 한국에 있는 제도용품들이 되게 비싼 편이에요. 거의 대부분 제도용품들은 국산이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다 제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용품들이 일단 가격대가 비싼 것도 문제지만, 특히 저는 몇몇 제도용품들이 되게 비싼 것 같아요. 도면거리대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되게 저렴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되게 비싸고, 그리고 제도판도 사실 좀 제도판 규격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제도판의 그 사이즈를 규정을 한다라는 게, 그게 좀 걸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내에서 시험에서 규정한 그 제도판의 규격은 A3 사이즈, A2 사이즈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뭔가 그 사이즈가 딱 정확하게 주어져 있는데, 그 사이즈는 일반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그냥 스탠다드 크기의 제도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인터내셔널 회사들, 그러니까 스테들러나 아니면 파워카스텔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규격이라는 거죠. 한국 시험에서만 유독 사용할 수 있는 그 건축사 제도판의 크기가 한국에서 제조된 그 회사의 제품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시험장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 규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 그렇다 보면 시험장을 한 반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를 좀 적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건축사 협회가,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너무 건축사 사무소와 그리고 어떤 기업, 학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기업이죠, 그런데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기사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연 2회를 통해서 또 혜택을 보는 수험생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험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정말 이거를 바꾸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안녕.